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 어드바이저입니다. 예. 자, 10분 컨설팅. 오늘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가지급금 얘기는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가수금은 좀 이렇게 중요성이 좀 덜 떨어지는 느낌이죠. 근데 가수금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가수금 출자 전환이라는 10분 컨설팅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수금 출자 전환도 꼭 보시고 가수금이 왜 세무 리스크가 있느냐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컨설팅 하시는데 좀 활용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10분 컨설팅 올리는데 오늘은 정말 15분 안에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가수금이 큰 문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상속 재산의 합산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매출 누락. 이게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조정 계산서 분석 얘기할 때 매출 누락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아마 가수금, 가지급금 얘기하면서 아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매출 누락이냐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 대표님들 만나셔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특히 3월 결산이 끝나고 이제 4월, 5월 해서 이제 세무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들이 약간 좀 민감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법인 결산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고민이 되는 대표님들이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만 잘 짚어주셔도 또 아주 좋은 컨설팅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가수금이 뭐냐? 가수금은 원래 회계적으로는 있잖아요. 이거예요. 계정이 미확정된 거, 미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불분명해. 돈은 들어왔어요. 자, 가수금이라는 건 현금 입금된 거니까 돈이 들어왔지만 이게 계정이 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아직 무슨 계정으로 확정 지을 수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산 볼 때 확정 지면 가수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일반 회계 기준이라는 게 그냥 가수금을 남겨놓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가수금이 생기기도 해요. 회계적으로는 원래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건 결산을 보면 사라져야 되는 계정 과목인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계정 과목이다. 이게 원칙적인 국어사전적인 정의지만 실제 우리가 컨설팅할 때 가수금이라는 건 그냥 쉽게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법인에 집어넣은 돈이거나 아니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수금 왜 발생하느냐? 자, 이런 거예요. 경영을 하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져. 자금을 뭐 은행 가서 빌려오는 게 최고죠. 근데 지금까지 뭐 채무가 좀 많아. 그래가지고 혹은 신용이 안 좋아서 금융권에서 돈을 차입할 수 없다 보니까 대표님이 뭐 여기저기서 빌리거나 개인적으로 빌려서 대표님이 넣거나 이래서 대표이사의 그 돈이 개인 자금 유입이 돼. 이러면 이게 가수금인 거잖아요. 이 가수금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좀 표현을 하자면 그냥 실제 가수금이다. 실제 가수금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분개를 하면 차변 현금 들어오고 대변의 가수금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출 누락. 이게 아니 매출 누락되는데 무슨 가수금? 이럴 수 있잖아요. 매출이 누락이 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돈은 받았으나 법인에 들어오지 않았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뭐 가장 좀 현금 매출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현금을 받아서 막 관리를 해. 개인 통장에서 막 관리를 하는데 회사가 지금 어려워져. 지금 돈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던 돈을 입금을 했어요. 법인에. 그럼 이게 자금 출처원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 자금 출처원이라는 게 매출 누락분이잖아요.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자금 등이 부족해가지고 자, 요 위에 내용 좀 지우고 안 보이시니까 자, 요거 지우고 자, 회사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해서 재입금하는 거야. 재입금 안 해야 되는데 뭐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생각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 하다 보니까 아이 빨리 빼서 그냥 넣지. 그 다음에 이게 가수금이 뭐 몇 천만 원, 뭐 1억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5억, 10억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현금 들어오고 대변 가수금이야. 왜 들어왔는지 몰라. 이것도 어찌 보면 실질 자금, 실질 가수금처럼 대표님이 넣은 돈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수금에 대한 자, 자금 출처가 어디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금 출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수금이라는 것이 발생됐을 때는 상당한 세무 리스크가 있는데 가장 큰 세무 리스크가 뭐냐? 매출 누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러 갔는데 가수금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실질 가수금인지 혹시라도 매출 누락이 돼서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무상의 어떤 미숙, 세무 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가수금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세무조사 타깃이 돼요. 국세청에서는 가수금이라는 것을 잘 이 대표이사들이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가공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경비라는 걸 과다경비를 잡았는데 나중에 이거를 과다경비를 잡아놓고 이걸 가수금 처리해. 경비를 가수금 처리해 놓고 이 가수금을 대표이사가 뺐어. 유용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민감하게 본다. 그래서 가수금의 발생 원인은 실질 가수금, 매출 누락, 가다경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음 장으로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리스크가 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리스크는 실질 가수금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리스크가 없어 보이죠. 뭐 대표이사가 사장님이 빌려준 돈이야. 아니 진짜 선의의 마음으로 제 거래처 중에도 한 4억 정도 이번에 제가 좀 처리해 드린 데가 있는데 선의 정말 연세도 많으세요. 73세 대표님이신데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때마다 개인 돈을 조금씩 넣은 게 쌓여서 지금 쌓여서 얼마가 됐냐면 한 4억 정도 됐어. 근데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나요? 은행에서 지금 코로나로 너무 어려워, 그 회사. 너무 어려운데, 코로나 환경에서 이것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뭐 출자 전환 채무 등 이렇게 해가지고 또 채무 면제 이익 등 해가지고 좀 처리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할 일은 있지만. 하여튼, 실질 가수금이라는 건, 자, 얼굴 보고, 실질 가수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니 뭐 대표님이 그냥 넣으신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되면 문제 안 돼. 뭐, 몇 천만 원이야. 이 정도 문제 안 돼. 솔직하게. 근데 너무 커지면 세무당국은 이게 대표님 개인 돈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 봐라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가수금이 많으면 위험하다. 이게 전제. 우리 컨설턴트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전제를 깔고 이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시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대표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기업에 일단 실질 가수금이라고 하면 기업이 부채 비율이 증가하죠. 당연히 부채니까. 일반적으로 또 이게 유동부채 계정으로 잡아요. 대부분의 세무 대리인들이. 그러니까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이 악화되죠. 그래서 제가 이 가수금을 가능하면 장기 미지급금으로 잡아라 이런 얘기 했어요. 장기 미지급금이면 뭐가 돼요? 일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뭐 이런 거 개선되죠. 유동 비율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차입금이 아니니까 차입금 의존도도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 체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급 이자를 미지급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지만 자 보세요. 대표님이 회사에 예를 들면 10억 원을 빌려줬어. 그런데 이 빌려준 거에 대해서 계약서도 없고 아유 어차피 내 회사인데 이자는 무슨 이자를 받아 이렇게 돼.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죠. 게다가 여기서 제가 과다한 증여세 문제 이건 또 뭐냐면 대표님이 아드님 회사에 빌려줬어. 아드님 회사에 빌려줬어. 그러면 아들 회사에서는 대표님한테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되는데 큰 금액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이게 증여세 문제,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수금을 함부로 빌려주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다 법적으로 세법에 맞게 움직이셔야 돼. 게다가 건설업의 경우에는 가수금은 실질 자본 평가할 때 마이너스 부채니까 마이너스 요소예요.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질 가수금에 이런 세무 리스크가 있다. 해결 방안 뭐예요? 현금 있으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돼. 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풍부해야 돼. 풍부해야 해결할 수 있어. 풍부한 중소기업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자본으로 전환해야지. 우리가 그거를 가수금의 출자 전환이라고 그러죠. 가수금의 출자 전환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출자 전환 채무라고 많이 언급했을 겁니다. 이거는 가수금 출자 전환 10분 컨설팅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이익으로 잡을 경우도 필요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컨설팅 하면서 채무 한 4억 원 정도 중에 3억 원은 채무 면제 이익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출자 전환 처음 했는데 왜 계속 결손이에요. 한 몇 년 결손이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였었어요. 마이너스인데 모두 출자 전환 채무로 하면 4억 원을 증자를 해야 되는데 4억 원을 증자하면서 발생되는 등록세 이런 게 적지 않아요. 이 서울에 있는 기업이니까. 그러면 그 등록세만 일반적으로 300과중이잖아요. 300가중이잖아.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채무면제 이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무면제 이익은 가수금 처리할 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인세가 나오고 왜가 3억 원밖에 안 했냐면 그 정도가 세금이 안 나오는 범위였어. 결손금을 내우는. 그 다음에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법인의 채무면제 이익에서 법인의 이익이 발생이 되고 이 이익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도 이익이 됐다. 그럼 증여가 되잖아.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거 두 빨간색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암기하세요. 암기. 별 두 개 다. 이거는 암기하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가수금 출자 전환할 때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대표이사님 가수금이야. 그러니까 균등증자가 안 돼. 왜냐하면 주주가 예를 들면 대표님, 사모님, 자녀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가수금은 다 대표님 가수금이야. 대표 일시 가수금이야. 대표님 가수금이라 하면 증자할 때는 대표님만 증자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균등 증자가 될 경우가 많잖아. 골고루 증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불균등 증자가 되면 뭐가 증여 의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 공부하시고 오늘은 불균등 증자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수금 자체를 증여할 수 있어요. 가수금 자체를 주주한테 증여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가족이겠죠. 증여한 이후에 증자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방법이고 채무면제 이익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법인세 발생합니다. 근데 결손 상황에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면제가 들어가고 자 채무면제가 되면 대표님 그 돈 날리는 겁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이 컨설팅이 진행이 돼야 돼요. 제가 그 대표님 우리 나이 많으신 대표님한테도 이거 못 받으시는 돈입니다. 말씀드리고 나중에 뭐 자본이 좋아졌을 때 자본금을 뭐 감지하던 방법 외에는 지금 당장 뭐 회사에서 돈 빼갈 방법 없어지는 거예요. 채무면제 이건 손해를 보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위해서 쓰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문제는 결손금을 처리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인 주주들에게 이익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 이익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주식의 가치가 변동이 없거나 0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일 겁니다. 이럴 때문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증령, 시행령,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이런 게 있어요. 참조하시고요. 자, 다음 장. 세무 리스크 두 번째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리스크야. 어마어마한 리스크. 뭐냐면 이거를 국세청에서 매출 누락으로 의심해버리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증빙을 해야 돼. 당신이 가수금이 10억이 들어왔는데 이 10억 당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자금 출처를 대시오. 없어. 그럼 매출 누락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가수금은 매출 누락 여부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늘로 쭉쭉 올라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 만나서 잘 얘기해 주셔야 돼.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우리 대표님들 위해서 컨설팅 하는 분들이라고 믿고 심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 입금에 대한 자금 출처원을 반드시 갖고 있거나 입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수금에 대한 소명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자 보세요. 매출 누락이 됐으니까 그 매출 누락에 대한 뭘 내야 돼? 법인세에 붙이는 가산세.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길어지는 거에 납부 불정시세 막 이런 거 낸단 말이에요. 법인세만 내? 매출이 누락됐잖아. 매출이 누락됐으니까 뭐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도 내야 돼. 이거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법인세 내야 돼. 부가세 내야 돼. 거기다가 가수금을 가져갔잖아. 누가? 대표님이 가져갔다고 보니까 대표이사 상여 처분해야 돼. 증빙하지 못하면 1, 2, 3, 4, 5 상속세까지 그냥 계속 두드려 맞는 게 가수금입니다. 가수금. 아셨죠? 그 다음에 이게 가수금이 자 좀 지우고 가수금이 이게
상속 추정 재산이야. 상속 추정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자, 1년 이내 2억 원, 그 다음에 2년 이내 5억 원, 출처를 몰라. 채무를 상환하는데 뭐 어떤 상환 자금의 출처를 몰라. 이러면 우리가 상속세 계산할 때 간주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고 상속 추정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얼굴 한번 크게. 자, 상속 추정 재산이라는 게 있어. 가수금이 상속 추정 재산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상속세에 합산 과세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자, 세금 몇 개 두들 우리나라 세금의 반을 다 두드려 맞아. 그렇죠? 소득세는 아니지. 법인세. 소득세도 되죠. 상여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까지. 게다가 뭐 무상대회에서 증여세까지. 이 가수금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표님들 뵙고 가수금이 이게 뭐 얼마 안 되면 문제되지 않지만 점점 많다. 아주 많다. 꼭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무 관리를 통한 이건 방법이 없어요. 매출 누락 자체가 이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매출 누락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탈세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세무 관리가 미숙해서 발생되는 가수금들도 있어. 이런 것조차 세무조사가 나오면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사를 만들지 마라. 왜? 세무에는 여러분들 적격 증빙, 내가 항상 말씀드려. 적격 증빙이 매우 중요하다. 응? 항상. 그래서 매출 누락이 아니라 하면 그래도 발생되는 가수금이라고 하면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해.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법인 영어 마스터 과정을 듣고 좀 관리를 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이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입금이 화금돼서 자금 출처가 확보된 것들은 출처 전환해라. 자, 여러분들 가수금으로 있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잖아. 그렇죠? 왜 채무고 상속세 가해자의 대상이지만 이걸 자본으로 전환했어요. 그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상속세를 절약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니, 그렇잖아요. 어? 상속세를 절약해 주는 거예요. 물론 가업상속공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자, 원래는 예전에는 이 가수금 출자 전환이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상법 333조에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 회사의 어떤 부채 가지고 상계 처리해서 자본금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없어졌어. 2012년 1월 1일부로 없어져 가지고 가수금 출자 전환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저한테 문의하시면 가수금 출자 전환 실무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많이 해봤으니까. 왜냐하면 서류 도장 찍고 뭐하고. 이거 뭐 사실은 여러분들 제일 쉽게 일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겁니다. 법무사님들이 서류 다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다만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하나 더, 가수금 원장만 잘 받으시면 돼요. 가수금 원장,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대회 때 문제가 생겨. 무상대회 했다 그러면 무이자 차입에 따른 거 회사 이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자, 10억 원을 대표님이 다 봐봐요. 10억 원을 대표님이 법인에 이렇게 무상대여를 했어. 그래서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할게요. 4.6%면 1년에 얼마예요? 적수가 365라 그러면 4,600만 원의 이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왜? 회사는 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죠.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회사의 이익이 증가했죠.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면 누구의 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주주의 이익이 증가하죠. 주주의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건 뭐예요?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증여의제라 그랬잖아. 그렇죠? 증여의제. 그래서 무이자 차익에 따른 회사 이익이 발생이 돼. 무상으로 대해버리면 1천만 원 이상 발생하면 특수관계 이익이 1천만 원 이상 발생이 되면 특수관계인인 주주들에게 특수관계인들 주주들에게 이 초과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수금 등 이게 금융회사에서 빌리지 않은 돈 우리가 흔히 얘기한 사채 이거 사채 전화사채 이런 거 말고 그냥 출처를 알 수 없어 비실명 이런 거예요. 이런 사채에 대해서는 이자가 25%예요. 거기다가 이제 소득 10% 더 붙는 것까지 하면 27.5%를 원천 징수를 해. 원천 징수 누구한테요? 대표님한테 중고로 보고 원천 징수를 해서 세금을 내야 돼. 원천 징수 안 하면 원천 징수 누락에 따른 가산세 또 다 내야 돼요. 가지급금도 마찬가지예요. 상여점은 안 하고 그렇게 계속 가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님은 저 4,600만 원 이자 받은 거요. 합산소득세를 납부해야 돼.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되는 거예요. 당좌대출 이자율로 4.6%로. 이것도 적지 않은 리스크죠, 여러분들. 그쵸? 적지 않은 리스크죠. 자, 여러분들 가수금. 자, 해결 방안 일단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이자 처리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아. 생각보다 많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 자, 이 가수금이 확실하다 그러면 무상대회 하지 마시고, 자, 이거 받을 일이 내가 이게 언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회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현금으로 상환하면 돼. 회사에서 현금으로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라 그러면 자본 전환해. 그냥 자본 전환 해가지고 나중에 가업성세 공제 받으시든가 아니면 감자 등으로 회수 방안 검토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걸 내버려 둔다. 언제 받을 때는 내버려 둔다. 이거는 계속해서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안고 경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즉, 여러분들이 가지급금만 위험한 리스크가 아니다. 가수금도 기업 입장 상당한 리스크다. 특히 부채기 때문에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건설업 실질 자본도 있지만 또 뭐 있어요. 재무 비율이 나빠짐으로써 납입 이자가 이자율이 늘어나는, 은행권의 금융권의 이자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업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얘기했던 상속세 문제, 매출 누락에 따른 상당한 과세 리스크도 있다. 무상증여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자, 가수금은 출자 전환, 제가 한스 어드바이저 10분 컨설팅 출자 전환도 보시고 또 이것도 꼭 보세요. 자, 차분하게 여러분들 제 강의 꾸준히 듣다 보면 분명히 컨설팅에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리면서 마칠게요. 자, 여러분. 목표가 있는 컨설팅 플랜이 여러분들 대표님 사업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 내 사업도 지켜요. 목표를 가지고 좋은 컨설팅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컨설턴트 분들한테 좀 소개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칠게요.